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각도기 곽상진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사는 쪽은 오르고 파는 쪽은 내려요. 뭐 법칙화 돼요 이제. 네, 오늘은 극명하게 보여줬어. 코스닥 산 데는 오르고 거래소 판 데는 내렸어. 이게 참 미운데 네. 매일매일도 외국인이 팔 땐 떨어지고 살 때는 오르고 하잖아요. 네. 근데 뭐 최근 한 달 그 외국인 기관 개인 수익률 봐도 항상 외국인이 1등이더라고요. 셋 중에. 요즘에. 예. 뭐 외국인은 올해 누적으로도 외국인이 산 상위 10개 종목들은 평균 플러스라고 제가 봤습니다. 네. 네, 개인 투자자들이 선택한 상위 10개는 전부 다 마이너스거든요. 그중에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뭐 반토막 이상 났었는데 네. 반토막이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잖아요. 올해 좀 많이 빠졌습니다. 2차전지 섹터가. 그래도 고점 대비 반토막은 아닐 텐데.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아이고, 이럴 수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어쨌든 증시각도기 TV와 함께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으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아침에 댓글 그 실시간 채팅할 때 보면은 플러스 나서 감사합니다. 몰라 요 며칠 빠져서 어떤지 모르는 그런 댓글이 올라와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저는 마이너스인데요. 대단한 걸? 대단합니다. 올해 마이너스 20% 터지는 장에서 플러스 났다는 거는 일단 굉장히 칭찬할 만하죠. 네, 오늘도 거래소 거래대금이 현재 KRX 기준으로 현재 시간 5조가 안 됩니다. 4조 9,400. 와, 미쳤어. 완전 항복이야. 거래 대금만 봐서는 완전 항복 시장. 좋다. 현금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좋네 뭐.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은 답답해 미치는 거고. 이게 또 오래 가면 또 상당히 답답하잖아요. 예전에 2014년도 5년도 그때 전후로 해서 한 5년간 박스피 아니었어요? 아, 그런데 이 정도의 거래대금은 이렇게 그렇게까지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 정도 거래대금이면 태극의 원리상 에너지가 모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놀면 놀수록 안 놀면 알수록 놀고 싶고 놀면 놀수록 쉬고 싶잖아요. 지금 이게 계속 에너지 응축이 돼서 반대로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렇죠. 지금 뭐 예금하고 채권 쪽에 매력이 너무 높으니까 금리가 막 6%씩 7%씩 나오니까 그쪽이 조금 낮아지거나 아니면 그걸 뛰어넘는 기업의 이익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내년에는 플랫이죠. 일단 코스피 이익 성장이 22년도하고 23년도 플랫인데 물론 업종별로는 뭐 차이가 굉장히 크겠지만 그렇죠. 이익 성장이 일단 나와줘야죠. 오늘 업종 흐름들을 보면 그게 극명하게 증명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선택한 기업들 중에서도 52주 신고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뭐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되는 놈은 되는 거야 지금. 내년도 23년장이 그렇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안 되는 놈은 계속 안 되고 그다음 비싼 놈은 계속 빠지는데 전체 시장 전체는 그냥 재미가 없는데 종목별로는 지금처럼 52주 신고가가 빵빵 터지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 기업을 내가 들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수익률이 극명하게 갈릴 가능성이 높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비중을 좀 많이 실어야죠. 52주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의 비중이 어떻게 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부분이 조금 애석하네요. 저는 비중 많은 거는 안 오르고 비중 별로 안 많은 거는 52주 신고가 내고 이럴 때 일컬어 이렇게 얘기하죠. 샹. 네? 샹. 세게 발음 된 발음으로 샹. 네. 그렇죠. 네. 뭐 좋지만 그렇게 좋진 않은. 오늘 코스피 코스닥도 별로 이렇게 큰 변동성 없이 흘러갔습니다. 코스피는 0.2% 하락, 코스닥은 0.37% 상승을 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오늘 1,200억 매도, 코스닥에서 한 360억 정도 순 매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많이 안정화 좀 되고 있어요. 1,285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아주 미쳤습니다. 네, 1,430원 이때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11월부터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종훈 센터장님하고 대담을 한번 했었는데요. 이종훈 센터장님한테 원화 강세가 한국 주시장 강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말씀을 하신 원화 상승과 기업 실적 상승이 같이 붙으면 정말 시세가 잘 난다. 주식 시세가 굉장히 세게 나는데 예를 들어 원화만 강세면 그냥 그렇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2002년부터 2007년 당시 대세 상승 흐름에서 보면 기업 실적들이 굉장히 개선됐고 원화 강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실적 강세가 원화 강세를 이끌면 주가의 상승이 매우 크게 나온다라는 점. 그때 진짜 몇 배가 올랐거든요. 개별 종목 단으로 정말 몇 배씩 오른 종목이 속출했던 시장입니다. 언제가 그랬죠? 2002년부터 2007년들. 소위 말하는 가치주 장세. 가치주 왜냐하면 중국발
가치주 장세가 나왔거든요. 중구장대 산업이 다시 장사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처져 있었던 주식들이 정말 미친 듯이 막 5배, 10배씩 다 터졌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 정도로 EPS 증가가 기업들한테 나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정도 장세까지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 그 말씀 드리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섹터 어제도 굉장히 강했던 음식료 섹터가 오늘도 업종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4%나 업종이 올랐는데요. 오늘 골고루 많이 올랐어요. 오리온이 7%, 동원 F&B 7%, 풀무원 7%, 대상 롯데칠성 5%, 삼양식품 오뚜기 4%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섬유회복 섹터가 그 다음이었는데요. 뭐 한세실업, 한섬, F&F 등등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F&F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중국 쪽에서 뭐 리오픈한다고 그 입국자들에 대해서 뭐 완화를 했는 것 같아요. 홍콩에서 언론이 나왔는데 입국자 격리를 해제한다고 1월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대중 수요 때문에 의료업 오른 건 이해가 되는데 워낙 강세면 지금 상당히 많은 주요 기업들이 OEM 업체들이에요. 그럼 오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워낙 약세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도 다른 기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워낙 쌉니다. 다. 우리 업체 몇 번 말씀드렸는데 쌉니다. 이쪽이. 많이 올랐죠 최근에 또. 그렇죠. 요즘에 52주 신고가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 가스 업종 많이 올랐는데요. 전기가스에서 1.8% 올랐습니다. 뭐 경동도시가스가 6.7%, 한국가스공사가 거의 4%, 인천도시가스, 한국전력도 2, 3%씩 상승을 했는데요. 정부가 오늘 오후에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뭐 이런 것들도 발표를 했는데요. 전기요금 그리고 가스요금 정상화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내년도에는 좀 요금이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주식 측면에서는 좀 수혜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에서 업종 하락률 1위가 나왔습니다.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일진머티리얼즈, 두산피오셀, DB하이텍, LG디스플레이, LG엔솔, 삼성전자 다 1, 2%대씩 다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2차전지 섹터도 조금 약했고요. 삼성전자가 좀 특이하네요. 오늘 하이닉스는 한 0.4% 정도 하락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잘 버티다가 마지막에 마이너스 1%로 마감을 했습니다. 화학 섹터가 두 번째. 여기서부터는 이제 세 번째 업종 하락률이 비금속 광물이었는데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업종은 전부 다 2차전지가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뭐 SKC, 뭐 코스모화학, LG화학, 포스코케미칼 등이 속해 있는데 오늘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음식료 섹터 이야기 먼저 해보면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한 7% 정도 많이 급등을 했는데 DS투자증권에서 4분기 실적을 굉장히 좋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리오프닝으로 이제 소비 회복도 기대가 되고 내년도 러시아 신공장 증설도 기대 요인인 것 같습니다. 라면 업체도 요즘에 굉장히 좋은데요. 신고가 업체들이 신고가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원재료 가격이 지금 안정화되면서 이제 가격 인상 효과가 실적으로 이제 반영이 돼가고 있는 수순인 것 같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되면서 미국 캐파가 5억 개에서 8.5억 개로 급증을 했습니다. 가동률도 3분기에 45%였는데 4분기에는 한 50%까지는 확대가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이달에 일단 가격을 많이 올렸네요. 황도, 케찹, 참기름 여러 제품 가격을 7에서 15%씩 인상을 했고요. 1월부터는 당면 가격을 20.5% 인상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당면 가격 오른 이유는 당연히 원재료가 상승을 해서 판가로 인상을 하는 건데 요거 판가 전이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긍정적인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좋잖아. 내수업체들한테는 좋아요. 지금 일단 음식료는 수출도 하지만 내수업체들이 기본이잖아요. 딱 워낙 강세 좋죠.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파니까. 그렇죠. 근데 과거 평균 대비해서는 조금 아직은 높은 편이긴 합니다. 좀 더 안정화돼야죠. 1,150원 밑에가 평균가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조선 업체도 좀 좋다는 얘기가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양보다 질적인 개선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이제 DB금융투자의 오늘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21년도에 작년도에 연간 선박 발주가 2,123척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12월 16일까지 누적으로는 1,300척.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2,100척 발주했는데 올해는 1,300척이면 뭐 반토막 절반 정도 수준이죠. 근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오히려 더 크다고 합니다. 21년도가 1,173억 달러였는데 지금까지 누적으로 봤을 때 요거를 조금 넘어선 걸로 보입니다. 당연히 이제 이유는 선박당 수주 성과가 높아진 영향이 좀 있었고요. 고부가 가치 선박 위주로 좀 발주가 됐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 LNG선으로 보면 발주 척수로 봐도 21년도 척수를 일단 넘어섰다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으로는 163척
발주가 됐는데요. 전체 선박 대비 비중은 13%대에 불과하는데 금액 기준으로는 비중이 32%가 넘어서 컨테이너선을 넘는 가장 높은 기여도를 좀 보였고요. DB금투에서는 이 대부분 조선소가 26년도까지 선박 인도 스케줄이 잡혀 있고 규제 강화나 이제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까지 나타나면서 양질의 수주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NH 리포트인가요? 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23년도 코스피 순이익 전망이 22년도하고 비슷한데 업종별로 반도체는 뭐 두 자릿수로 하락하는데 반대로 두 자릿수 상승하는 쪽도 있을 텐데 가장 이익 모멘텀이 큰 섹터는 아마 조선일 것이다라는 리포트로 좀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주가는 정말 부진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시점의 차이도 조금 있을 수도 있겠죠. 내용이 생각보다 어제 사실은 창원과 연결을 했어요. 창원이요? 창원공단에 있는 우리 동료들하고 거기가 이걸 제일 잘 알 것이다. 조금 안 좋더라고. 전망이 좀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 인원이 없어가지고 인원 없죠. 노동 인력이 없어가지고 해외 수입을 하고 또 일부는 중국에다가 하청을 좀 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익성이 좀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서 옛날 생각까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정도면 이익은 내년도에 분명히 가셔야 될 거고 2022년에 빅베스를 했으니까 분명히 좋아집니다. 제가 보기엔 분명히 좋아지는데 너무 많게 기대는 하지 말자. 좋아지긴 합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올해 실적으로 잘 흡수하는 업체들은 좋겠죠. 네. 그리고 정부에서 다주택자 규제 완화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건설주한테는 조금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인가 싶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별다른 특징은 없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도를 완화 결정했습니다. 현재는 1주택자는 1에서 3% 취득세를 부과를 하고요. 3주택자는 8%였는데 이걸 4%로 낮추고요. 네. 4주택자나 법인은 12%였는데 6%로 좀 낮춘다고 합니다. 네. 뭐 절반 정도로 낮추니까 좀 부담은 좀 완화시켜 주는 것 같고요.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도 1년 연장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 5월까지 1년 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제외하는 조치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요. 요거를 1년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근본적인 개편안도 마련을 한다고 하고요. 양도세 기본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서 6에서 45%까지 매기는데요. 2주택자는 여기서 20%포인트를 가산을 하고요.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가산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봤을 때 30%를 가산을 하는 줄 알았는데 30%포인트를 가산합니다. 그러면 최고세율이 기본세율이 45%니까 여기서 30%포인트를 가산을 하면 75%가 되거든요. 이익 남은 거에 상당 부분을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뭐 팔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 대출 규제가 좀 완화가 되는데 LTV 상한은 30%까지 허용을 한다고 하고요. 서울, 과천, 성남 이런 남은 규제 지역도 내년 초에 추가로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수 주체가 뭐 주식시장도 매수 주체가 없지만 주택시장도 지금 매수 주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들한테 좀 제 역할을 해달라라는 정부의 좀 바람인 것 같은데 과연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서 좀 나서줄지 어느 정도 나설지가 좀 주택시장 완화의 변수일 것 같습니다. 제 주변의 다주택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지길 부동산 좀 하셨던 분들은 더 떨어지면 하고 기다리시던데요. 오히려 이걸로 거래가 생기면 더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거래가 활성화되면? 그럴 수 있죠. 예.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예, 그러고 나서 패닉 세일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걷어 들어가는 거지. 작년도에 한창 각도기님이 주변에 뭐 부동산 부자들이 다 팔고 있다 이런 얘기 그렇죠. 했었거든요. 예. 그때만 해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던 시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빨리 파는 거 아닌가라고 아니, 생각이 못 팔아. 들었는데 떨어지면 못 팔아. 떨어지면 못 부동산은. 팔죠. 역시 그게 좀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참 좋네. 부동산은 어려우면 바로바로 풀어주고 이렇게 싹싹 풀어주고 좋네요. 나도 이제 주식 그만하고 부동산 해야 되겠다. 이렇게 뭐 세금도 깎아주고 뭐도 깎아주고 계속 우리는 계속 뭔가 내라고 하잖아. 부동산 넘어가야 되겠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완전히 근데 또 똥값 되면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나도 다주택자 대열에 들어서서 주택 수퍼개미 한번 돼봐야 되겠다. 그렇죠. 뭐 사실 부동산보다 주식이 먼저 떨어졌는데 네. 부동산에 대한 정책은 이렇게 빨리빨리 반영을 그러니까. 해주고 주식은 조금 부러졌겠어. 늦어지네요. 나도 좋은 데서 좋은 코트에서 뛰고 싶어.
다주택자 대열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 내년쯤에. 네. 네, 그래서 이제 금투세 관련된 논의가 이제 언제 나올까 하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데요. 2년 이후에는 일단 합의했다라고 이제 많은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대주주 요건까지 합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행 10억 원을 대주주로 지금 보고 있죠. 네. 근데 요거를 100억 원으로 높이자라고 하는 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 의견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20년에 걸쳐서 대주주 요건을 100억부터 10억까지 쭉쭉쭉쭉 인하해 왔는데 갑자기 이걸 다시 100억으로 올리기는 좀 곤란하다. 30억까지는 고려해 보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정부와 여당에서는 50억 수준에서 좀 합의 보자는 뜻을 전달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30억 선에서는 합의가 될 거다 이런 전망도 있긴 한데요. 한 종목을 10억 이상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고민하겠다.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되나 아니면 30억으로 되면 합의하면 안 팔아도 되잖아요. 올해는 충격 없어. 먹은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올해는 먹은 사람 별로 없어. 떨어지면 양도 차이 없잖아요. 10억이고 100억이고. 떨어지는데 무슨 양도 차이 있어. 그래서 예전보다 충격은 덜 할 것 같습니다. 올해 10억.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연말 기준으로 10억이 넘어버리면 나는 대주주다라고 낙인이 찍히잖아요. 네. 그럼 내년도에 주가가 올랐을 때 팔아도 과세가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10억이면 팔고 보는 물량이 일단은 좀 나올 수는 있어요. 항상 이제 나왔었는데 작년도를 한번 보면요. 작년에 물론 장이 좋았던 거를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연말엔 좀 안 좋았나요? 연말 네, 물량이 별로 아마 좋진 작년에는 않았죠? 쏟아졌을 거예요. 네, 재작년엔 그리고, 좋았는데 올해는 아마 별로 안. 지금 벌써 안 쏟아지잖아. 네, 올해는 별로 아직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요거 합의 되겠지 하면서 100억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뭐 30억에서 50억 정도 합의한다고 하니까 요거 안 팔고 기다리는 것 같은데 만약에 합의가 조금 뒤틀려가지고 이게 한 방에 매도가 나오면 지금 좀 많이 늦어졌잖아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 10억으로 완화될 걸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미리 좀 팔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지금부터 막 팔기 시작하면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매도세가 좀 짧은 기간에 좀 몰리면 좀 더 충격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작년도에 21일부터 12월 28일까지 개인 투자자 순매도 금액이 한 8.5조 원 정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28일 하루에만 3조 원 정도 순매도가 나왔다고 하네요. 네. 네. 네, 요 정도 예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주식 이야기로 좀 돌아가면요. LG화학 관련된 소식이 있었는데요. 폐배터리 업체 제영택이라는 종목에 240억 원을 투자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제영택이 기술력이 상당히 좋은 회사인가 봐요. 리튬 회수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85% 이상 나온다고 하고요. LG화학이 이제 제영택하고 북미 지역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JV 를 설립을 한다라고 하고요. LG화학이 이번에 제형택의 전환사채 형태로 투자를 했는데 기업 가치를 8천억 원 정도로 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물론 비상장 주식이고요. 그리고 투자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유일 에너테크라는 현재 상장사가 투자를 했던 신기술 투자조합 지분 10%를 이번에 LG화학에 같이 매각을 했습니다. 이 신기술 투자조합에서 제형택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요.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 유일 에너테크의 처분 후에 지분율은 여전히 16%로 유일 에너테크가 2대 주주입니다. 네. 그래서 기업 가치 8천억 고려하면 지분 가치는 뭐 1280억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 지분 가치가 이번 계기로 LG화학이 투자를 계기로 좀 부각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주가는 13%나 떨어졌습니다. 예. 그 전에 좀 선반영으로 많이 주가가 상승한 영향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예. 참 우리나라는 투자하기 참 힘든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형택 에 대한 호재잖아요, 이게. 네. 근데 뜬금없이 제형 솔루텍이라는 회사가 장중 상한가를 갔어요. 관련사 아닌가요? 아니에요. 관련사 이름만 아닌데? 비슷한데 아직도 이런 모습이 야, 한국에서 연출되고 있다는 게 참 놀랐습니다. 네. 네, 결국 종가로는 플러스 4%로 마감을 그래도 했고요. 올랐네. 저는 이렇게 장중 상한가 간 게 한 번 위로 쫙 솟았다가 뚝 떨어진 줄 알았는데 아니 높은 주가를 오랫동안 유지를 했어요. 두 자릿수 상승세를 꽤 몇 시간 동안 오래 유지를 했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 놀라운 상황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크리스마스 거의 일단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깔리고 있는데 좋은 계획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집에 지인들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음식 대접하고 이렇게 네. 소소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내하고 밀회를 즐기셔야죠. 여자친구 찾지 마시고. 2부에 여자친구.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아내하고 쩍 붙어가지고 그렇게 지낼 예정입니다. 네. 아름다운 아내와 쩍 붙어가지고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계속 지낼 예정입니다. 네,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서 네. 벌써부터 좀 설레는 기분이 좀 드는데요. 뭐 네. 케이크 주문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케이크도 미리 막 주문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예. 주문하려니까 막 늦었고 그렇군요. 이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고 경기 침체라는데 무슨 소리야? 어디 식당 가면 막 미어 터지고 막 시끄러워서 귀가 안 들리던데 가는 데마다. 그러니까요. 막 연말에요? 호텔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막 15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와. 그런 것도 막 매진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왜 어디가 나빴지? 난 진짜. 그러게요. 오히려 지금 연말에 그 동안에 이제 이게 뭐야? 이 저거라고 하잖아요. 이걸 무슨 뭐 복수 소비? 이걸 뭐라 그러지? 보복 소비? 보복 소비. 보복 소비 때문에 소비가 활성화되는 거 아닌지 몰라요. 연말은 하여튼 연말 모임 너무 많아서 나 이제 몇 년 만에 이렇게 많은 거 처음인데 최소한 소비는 12월 달은 많이 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옛날보다 모임 많지 않으세요? 12월 달에 좀 지출이 많은 편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연말 모임도 훨씬 많아졌고.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